거치식과 적립식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화면 오른쪽 링크를 타고 나머지 1, 2편을 보시거나 더보기란에 나머지 2편의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백테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아니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가 아닌 AI의 힘을 빌려 계산한 것임을 참고해주세요. 여기 4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 같은 ETF, 같은 1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폭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였습니다. 먼저 투자자 A, A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3분할 거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2021년 말 QLD가 당시 고점 근처였던 약 $85일 때 1차로 3,333만 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2년 폭락장이 시작됩니다. 나스닥이 무너지고 레버리지 ETF들은 반토막이 납니다.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50%. 뉴스에서는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위험하다. 기술주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A는 무서워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2차, 3차까지 계속 넣는 것이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6,666만 원은 통장을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시장은 회복했고 QLD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제야 A는 안도합니다. 아, 역시 오르긴 오르는구나. 그리고 남겨두었던 6,666만 원을 그때 한 번에 넣습니다. 2026년 현재 이 A의 계좌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익률이죠. 그런데 만약 A가 원래대로 공포를 이기고 자신의 전략을 실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 C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2021년 말에 고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서워도 계획을 끝까지 실행했습니다. 1차 매수, 그리고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다시 2차 매수, 더 떨어지자 3차 매수.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에 왜 물타기를 하냐? 야, 그거 상폐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이 C는 처음 세운 원칙대로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계좌는 약 4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1억, 같은 ETF, QLD죠. 같은 시기. 그런데 이 결과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둘이 전략이 달랐나요? 이 폭락장에서의 계획을 유지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자 B를 보겠습니다. B는 말합니다. 나는 거치식은 무서워. 안전하게 월 200씩 적립할 거야. 듣기에 훨씬 안정적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적립식이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달 적립, 둘째 달 적립. 그런데 계좌가 계속 녹아내립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증시 끝났다. 금리 시대 시작했다. IT 버블 붕괴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나옵니다. 결국 B도 흔들립니다. 자동이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좌 앱 삭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신고가를 뚫는 것을 본 뒤에야 적립을 재개합니다. B의 결과는 어떨까요? 대략 2억 초중반대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계속 샀던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끝까지 자동이체를 끊지 않았던 B는 달랐습니다. 매일 기계처럼 넣었습니다. $85, $60, $40에서도 사고 $30에서도 계속 샀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속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가장 많은 저가 물량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자 계좌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2026년 현재 이 D의 계좌는 약 2억 후반대, 즉 같은 적립식인데도 폭락장에서 멈춘 사람과 계속 실행한 사람의 결과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 4명의 총 수익률 및 자산 총액은 뒤에 표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1편과 2편 이 적립식과 거치식 영상에서 계속 언급한 바 있죠. 여기서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결과 비교는 사실 지나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아, 그때 샀으면 됐네. 아, 그때 삼전 닉스 팔지 말걸. 아, 왜 멈췄어. 끝까지 들고 갔으면 텐베거. 나 부자 된 건데. 나 앞자리 바뀌는데. 우리 집이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 폭락장 안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차트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 최고의 수익률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투자의 그 유구한 역사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책에서 혹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죠.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나는 안 무너지는지, 몇 퍼센트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건지, 레버리지 비중은 어디까지 괜찮은지, 나는 적립식이 맞는지, 분할 거치가 맞는 사람인지, 혹은 애초에 이 QLD 같은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전략은 애초에 내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백테스팅해서 뭐하냐, 그게 내 것이 아니면 그 전략은, 그 전략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3분할 계획을 세웠는데 2차 3차 못 넣는다면 그건 3분할 전략이 아니죠. 적립식이라고 해놓고 폭락장에서 자동이체 끊어버린다면, 자동 모으기 중단한다면 그건 적립식이 아닙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1등의 수익률을 쫓아서 전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위기 속에도 자기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QLD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벌 수 있느냐 보다 폭락장이 와도 내가 계속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시장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는 전략입니다. 저의 주식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1등 하려고 투자하냐고. 2, 3등 투자만 해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다고요. 적립식, 거치식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 링크를 타고 나머지 1, 2편을 보시거나 더보기란에 나머지 2편의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한 이 방식은 정확한 월별 백테스트가 아니고요. 대표 가격 구간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이러한 백테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아님을 다시 밝히며 앞으로도 이런 내용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다뤄주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일단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뭐 백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 QLD 거치식 적립식 영상을 제가 찍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충분히 AI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조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앞으로 나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제가 그냥 세팅한 시나리오만 가지고 AI에게 계산을 시켰다라는 것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2021년 고점 85불, 그리고 2022년의 중간 하락에 50불, 그리고 22년 저점에 30불,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액면 분할 그 보정 전 기준의 그 계산까지 해서 그 구간별 가격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확한 백테스트 결과를 원하신다면 다른 유튜버 분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월별 QLD 가격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걸 실제 월별 데이터로 돌려도 결론은 거의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AI는 말해주네요. 왜냐하면 2022년이 워낙에 폭락장이었고 QLD가 거의 60%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장에서 계속 산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